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국계 특검, 한인 특검 로버트 허가 오늘 청문회에 참석했죠. 조 바이든 기밀 유출 케이스와 관련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기억력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기소해 받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그 특검 보고서를 냈었죠. 자, 이제 허 특검이 이제 그 청문회 딱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로 이민 온 이민자 아들이자 가족 중 처음으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전쟁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미군들이 자신과 형제들에게 나눠준 음식에 배고픔과 고마움을 느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머니 품에 안겨 지금의 북한을 탈출해 안전한 한국으로 남한으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오셔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부모님과 저의 삶은 매우 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도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행정부에서든 동일한 기준과 공평성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대한 존경심과 이 나라에 대한 헌신 때문에 법무부 장관 요청에 특별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특별검사직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공정하고 철저하며 전문적으로 특검에 적용된, 그러니까 법무부 검사에 적용되는 정책과 관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청문회를 오늘 잘해가지고 또 바이든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아주 괴로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딴지를 걸려고 했지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이 굉장히 이렇게 노련했어요. 예.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그런 특검 청문회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존 드럼보다도 나았고 당연히 로버트 멀러보다도 나았습니다. 로버트 멀러는 역대 최악이었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검사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로버트 멀러는 이게 그냥 돌대가리 특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퓨전 GPS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일단 허 특검을 얘기할 것 같으면 허 특검은 그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영어와 미국 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그 라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 윌리엄 랭퀴스트 전 연방 대법원장 그리고 알렉스 코젠스키 전 연방 항소법원 판사 재판연구원을 지냈고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직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국장으로 재임 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 역을 맡았고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작년 1월 바이든 행정부 메릭 가랜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및 불법 보관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수사를 거쳤고 지난달에 수사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Special Counsel Robert Hur, Joe Biden willfully retained classified materials after the end of his vice presidency as a private citizen. 그러니까 기밀 유출을 고의로 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willfully 여기 보이죠? willfully retained. 예. 기밀 유출을 고의로 했다. 민간인 신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fter the end of his vice presidency as a private citizen.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적으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고의로. 근데 이제 봐준 거예요. 그냥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기소 안 할게. 이런 겁니다. 결론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범죄 행위는 했지만 기억력이 안 좋아서 봐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허 특검이 이제 그렇게 밝혔고요. 또 그 수사 결과 보고서에 이제 81세 바이든 대통령 인지 능력 문제를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불가 결론을 그렇게 냈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그러면서 내 결정이 신뢰를 받도록 하려면 단지 불기소하면서 그것으로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이 기밀 자료를 부통령직을 마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혐의와 관련해서 범죄 구성에 필수적인 의도 유무를 평가하는 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의 의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 기억력에 대한 특검 보고서상 평가는 필수적이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면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믿은 거다. 배심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믿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들을 이렇게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밀 문서를 대필 작가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보고서상의 증거에 기반한 발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이든 말이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불기소 결정으로 바이든이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고서가 말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 보수 농객이죠. 캔디스 오웬스. 캔디스 오웬스가 트위터에 이 충격적인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부인,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부인이 트랜스젠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브리짓 마크롱이 실제로 남성이라는 사실에 제 모든 직업적 명성을 걸고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연성을 무시하려는 언론이나 언론들은 즉시 그 문제가 있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무조건 이건 음모론이야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기득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내 인생에서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는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다른 언론인들에게 이 폭발적인 이야기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이렇게까지 그 글을 썼어요. 지금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 마크롱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 뭐 증거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뭐 트랜스젠더라는 거.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거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음모론이 이제 갑자기 막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마뉴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트랜스젠더다 이런 뉴스가 사실 한 2021년에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2021년에 그 내내 그게 나와가지고 그 소송을 걸겠다. 그때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근데 캔디스 오원스 같이 이렇게 좀 저명한 보수 논객, 물론 뭐 순식간에 저명한 보수 논객이 됐죠. 원래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인데 2017년부터 이렇게 유튜브 활동 저는 초반부터 봤어요. 캔디스 오원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초반부터 봤는데 근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 여기 트위터에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영상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게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460만 명이나 벌써 이 글을 봤어요. 캔디스 원스가 올린 글을. 이제 밈 하나가 나왔는데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 이후 모든 물가가 18.6% 정도 올랐고 음식 값은 21.2%, 렌트비 20%, 전기 비용이 28.4% 올랐다. 이게 바이든 와맥스다. 이런 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화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공화당 트윗에. 뭐 민주당 진영에서는 또 반박을 하겠죠. 경제 좋다, 실업률 낮다. 기름값 물론 비쌌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피크에 비해서는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겠죠. 자, 그리고 CNN이 좀 전에 보도했는데 트럼프가 확정했습니다. 예, 공화당 대선 후보 그리고 바이든도 확정했어요. 나란히 확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같은 날 나란히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바이든은 이제 전체 대의원 3,932명 절반을 넘긴 데 이어서 미시시피 워싱턴주 경선까지 휩쓸면서 2,000명이 넘는 대의원을 손쉽게 거머쥐었습니다. 오늘 미니 슈퍼 화요일인데 예, 조지아를 포함해서 미시시피, 하와이, 워싱턴주에서 경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와 해외 거주자 프라이머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경선 직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퇴로 단독 후보가 됐죠. 트럼프 역시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 1215명을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여기 따라서 이후 경선과 무관하게 바이든은 오는 8월 민주당 대회에서 그리고 트럼프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최소 조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현직 대통령이 이미 확정된 리턴 매치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면서 미국 대선은 11월 5일 투표일을 8개월 앞두고 마라톤 본선 체제로 전환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낙선 후 한 대를 걸러 재집권하는 132년 만에 새 역사 쓰기에 이제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재대결은 미국 역사상 7번째지만 퇴임했던 전직 대통령이 재대결에서 현직 대통령을 꺾고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래 132년 만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면서도 진기록을 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5일 대선에서 바이든과 재대결해가지고 승리할 경우 47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면은 132년 만에 새 역사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컴백보이가 되는 거죠. 전 현직 대통령들이나 대통령 후보들 간 같은 인물들이 재대결한 경우는 미국 역사상 이번이 7번째인데요. 1796년 그리고 1800년에 처음으로 존 애덤스 대통령하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재대결을 이렇게 붙었는데 두 번 붙었는데 1승 1패씩을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 역사상 네 번째 재대결이었던 민주당의 글로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에게 패배해서 재선에 실패하고 백악관을 떠났는데 그의 부인이 말한 것처럼 4년 뒤 재대결에서 해리슨 현직 대통령을 꺾고 승리해서 백악관에 컴백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 트윗에서 라빗 홀에서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그러니까 어떤 범죄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범이 백인일 경우에는 4개 중 1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근데 이제 흑인일 경우에는 범죄자가 흑인일 경우에는 17개 기사 중에 1개 그리고 히스패닉일 경우에는 33개의 기사에 한 개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 So yeah, the legacy media is super racist. 레거시 미디어가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조 로건은 트럼프를 찍겠다고 그랬어요. 예, 바이든을 찍느니 트럼프를 찍겠다. 그리고 Proud Army Brat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이렇게 흑인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원래 알 샤프튼 뭐 교계 지도자라고 그러지만 무슨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프라 윈프리도 자기가 가장 인상적인 그 게스트가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친했었는데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트럼프 지지하지만 마크 큐번하고도 잘 지내고 힐러리 지금은 다 이제 적이 됐습니다. 예. 출마하더니 다 정적이 됐어요. 정적 내지 그냥 친구에서 적이 됐습니다. 이들이. 네, 데일리 메일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캔디스 원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고. 자기 모든 명성을 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예를 걸겠다고. 예. 근데 진짜 브리짓 매크론이 여자가 아닐까요? 예? 여자가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30살에 트랜스 성전환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원래 이름은 장 미셸 어쩌고저쩌고라고 그러는데 글쎄 한번 지금 틱톡이 완전 미국에서 전면 금지될 위기에 놓였는데 법안이 지금 통과 될 것 같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럼블
럼블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이트댄스한테 중국 그 틱톡 모기업한테 야 우리가 틱톡 사겠다. 아 이렇게 럼블이 샀으면 좋겠어요. 예, 제발. 자 그리고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그 기소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리고 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있죠. 전면적으로 사면하겠다고 그렇게 트럼프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결국 CIA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질 것 같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할 가능성이 50%나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CNN 간판 진행자였다가 잘렸죠. 예, 크리스 코모. 얼마 전에 터클 칼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024년 대선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